자, 이거 지금 하는 거는 제가 그 부관 관련해서 지금 특강을 먼저 좀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뭐 부관 가지고 다들 뭐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터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3기 3주차 하셨던 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본 강의 4회차까지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5회차인가요? 5회차까지 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개 특강 한번 하는 거니까 부관 듣고 나서 정리 한번 다시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거 지금 어제 기본 강의 했던 거하고 지난주에 부관 했던 건데, 자, 우리가 일단 좀 어제 기본 강의 때 좀 빨리 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 이걸 다시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부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큰 수익적 행정행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제 플러스라고 우리가 어제 얘기했죠. 그래서 얘를 갖다 해주면서 거기다가 조그만한 침익적인 어떤 부관은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거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부관이라고 했고, 부관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요 단어를 갖다 기억하시면 돼요. 부종성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기억을 꼭 하셔라. 이걸 갖다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부종성이라는 얘기 때문에 뭐가 다 여기가 되냐면 첫 번째는 독립해서 다툴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거고, 이 독립된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떼낼 수 있겠냐, 그 위법하냐, 독립해서 이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겠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독립해서 위법하다 하면은 그걸 독립적으로 떼어내서 취소할 수 있겠냐. 그래서 문제점이 전부 다 이 부종성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종성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부담하고 부담 외의 부관을 나눈다고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부담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독립된 하나의 행정 행위로 본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저 부관 중에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하명이라는 독립된 행정 행위가 부관으로 녹여 들어온 거기 때문에 판례는 얘를 갖다가 독립된 행정 행위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얘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부종성이 없다고 본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지만 뭐에서 나눠지냐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부종성이 있으면 떼어낼 수가 없는 거고, 부종성이 부정되면 떼낼 수가 있다. 이 논리를 갖다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거, 진정 일부 취소 소송하고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뭐냐. 자,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떼낼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다투고 싶은 게 부관이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다투는 것도 떼어내서 부관을 다툴 수 있는 소송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부관을 떼낼 수 없다, 부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관을 떼낼 수가 없다 하면은 나는 그 부관을 떼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된 행정행위에 요 부관이 붙은 요 전체 형체를 가지고 소송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뭐죠? 부종성이 부정되니까 조그마한 요 부관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쟁송 형태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종성이 있냐 없냐 이걸 갖다가 나눌 때 부종성이 없다 하면은 진정 일부 취소 소송, 부담 외에 어떤 기타 부관 같은 경우는 부종성이 있다 보니까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요거부터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쟁점의 정리 쓰신 다음에 부관 같은 경우는 관련 행정작용의 성질이라고 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행정작용이 어떤 행정작용인지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처분성인 거는 기본이죠. 당연히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이는 거니까 처분성을 써줘야 되는 거고,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법률행위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냐, 얘는 어디서 실익을 갖죠? 여기서 실익을 갖는다 그랬죠? 여기 부착 가능성. 자, 요 부착 가능성에 가가지고 이제 와서 주된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답안지의 형식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서 주된 행정작용의 성질을 갖다 처분성, 기속 재량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밝혀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재량행위인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지 요거까지 써줘야지만 명백하게 X냐 O냐 이게 나눠진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는 어디까지 연결되죠? 독립 취소 가능성까지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 독립 취소 가능성의 경우에는 학설 중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에 따라서 하자를 갖다가 하자 있는 부관을 갖다가 취소할지 말지를 갖다가 결정하게 된다. 요걸 갖다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서 법적 성질을 써주는 게 어디에 관련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일단 처음부터 가볼게요. 다시.
주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처분인지, 기속 재량행위인지, 법률행위인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지 요걸 쓰셔야 되고, 당연히 기속행위면 우리 얘기했지만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면은 기속행위고,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면 대부분이 재량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부관 자체도 우리가 부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자, 부관에는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고, 기한이 있고, 뭐 있죠 또? 법률 행위의 일부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그 다음에 철회권 유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관이 나중에 이 독립쟁송이 가능한지, 독립 취소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서 실익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요 사안의 부관이 뭔지를 갖다가 우리가 사전에 밝히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법적 성질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법적 성질이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 결정하는 것처럼 이 부관의 법적 성질이 뭘 결정해요? 여기서 쟁송 형태를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부관의 법적 성질도 쓰고 들어가야 된다 얘기죠. 자, 그래서 부담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독립된 행정행위다. 독립된 행정행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떼어낼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어떻죠? 독립돼 있단 말이에요. 독립돼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부관이 만약에 부담이라는 별도의 하명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떼어낼 수 있다. 독립된 행정행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부관 중에서 부담 외에 나머지 기타 부관은 어떠냐? 이런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다? 부종성이라는 걸 갖다 끝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주된 행정행위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쟤를 갖다가 떼어내서 어떤 취소나 독자적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헷갈리셨던 분이나 스터디에서도 아직 부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부종성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이 쟁송 형태가 바뀐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독립쟁송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하려면은 독자적으로 다툴 수 있냐 없냐 이거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쟁송 형태가 무엇인지를 갖다 밝히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얘기했지만 진정일부치 소송은 뭐죠? 진정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예요. 수익적 행정행위를 달면서 마이너스 조건을 달았으면 사업시행자, 즉 수익적 처분을 받은 사람은 뭐만 다투고 싶죠? 요 마이너스인 부관 자체만 다투고 싶지, 요 수익적 행정행위는 날리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소송, 그 뭐죠? 마이너스 부관만 없애는 진정일부 취소 소송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진정일부 취소 소송은 뭐냐면 얘를 갖다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독자적인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랑 얘를 분리시킬 수 없으니까 반드시 부종성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부종성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떼어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소송을 들어갈 때 어떻게? 요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했죠. 우리가 소송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부진정 일부치 소송이라는 얘기 뭐냐면 소송물 자체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안심리 가서 내가 독립 취소를 갖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만 취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판례는 이런 소송, 변태적인 소송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내가 우리가 저기 소송 요건에서 대상적 격이라고 하는 거는 소송물이 다툴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걸 판단할 때는 요렇게 들어갔다가 내가 요것만 다투겠다고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요것만 이걸 다투겠다라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본안심리 가서 취소를 주장하는 건 뭐예요? 얘만이라고요. 그러면 소송 요건하고 본안심리에서 어떻게 돼요? 소송물이 불일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요. 이런 걸 갖다가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데 학설은 이런 형태를 인정해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판례는 뭘 좋아하니까? 법을 좋아하고, 학설은 어떤 걸 좀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하니까 권리구제를 신경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학설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얘는 집어넣어서 소송 요건 통과한 다음에 뭐만 다퉈라? 얘만 다퉈라. 얘만 없애달라고 네가 청구를 해라. 이런 변태적인 소송 제도를 만드는 건데 판례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설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이 학설 나눠지고 나서부터 이제 정신을 잃으셨는데, 자, 이 학설에서 부진정을 인정하는 거, 자, 얘네들 때문에 뭐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판례하고 학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설은 뭘 인정한다?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판례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례는 무조건 뭘로 따진다? 법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위의 학설을 보기 전에 판례를 먼저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판례는 어떻다고요?
법을 중시한다고요. 판례가 법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판례는 행정행위하고 처분의 관계를 뭐 입장이 명백하진 않지만 대부분 처분하고 행정행위를 같게 본다, 다르게 본다? 같게 보는 입장이 강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행정행위하고 처분이 같다라는 얘기 뭐예요? 이 부담이 행정행위잖아요. 그럼 부담 자체가 뭐다? 처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처분을 갖다가 뭐로 할 수 있다? 이 주된 수익적 행정행위도 처분이고 조건도 처분이니까 어떻다? 떼어낼 수 있다란 얘기예요. 독립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얘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가란 얘기예요. 독립성이 있죠. 부종성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간다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기타 부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부종성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요 형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 형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학설은 어떻다? 얘를 긍정해 준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얘만 취소시키는 걸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판례는 그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렇게 들어갔으면은 이거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없애버려라. 그걸 갖다가 다 다퉈라 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고, 네가 만약에 그게 싫으면 여기에 딸린 요 조건을 갖다가 행정청한테 개정해달라고 네가 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에 처분에 의해 뭐라고 나와있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고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부에 대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판례는 어떻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소송제도 그대로 얘는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왜 이 견해 대립이 어렵게 느껴지시냐면은 판례는 법대로 가는데 학설은 권리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갖다 만들기 때문에 견해 대립이 발생하는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제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인정 범위에 따라서 견해가 다 나눠지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모든 부관을 갖다가 독립쟁송을 긍정하겠다. 그러면은 이걸 다 인정할 때도 어떤 범위로 인정할지에 대해서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판례처럼 부담을 뭘로 보겠다? 독립된 행정행위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부담에 대해서는 진정일부 취소소송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부담 외의 부관에 대해서 기타 부관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얘기죠? 판례처럼 이걸 갖다 부정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들어갈 때는 다 같이 들어가서 나중에 얘만 취소시켜달라고 네가 얘기를 해. 그러면 학설에 따르면 어떻죠? 판례에 따랐을 때보다 플러스는 남기고 마이너스만 없애버리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권리구제에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모두 그냥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라. 이런 판례도 이런 학설도 있겠죠. 아니, 굳이 이 부담하고 부담 외의 기타 부관을 나눌 필요가 있겠냐? 그냥 다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가져가라 이런 얘기예요.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밖에 없다? 부종성을 인정할지 처분성을 긍정할지, 그러니까 독립된 행정행위로 볼지 말지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요 학설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모두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그냥 가라. 뭐하러 부담만 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가냐 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분리 가능성설. 자,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건데, 어제 얘기했지만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고 부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부종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 자, 분리가 가능하다. 부관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스토리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행정청이 이 부관을 부과했던 목적을 생각해봤을 때 이걸 떼내면 주된 수익적 행정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 건설 사업 승인 계획을 내주면서 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걸 갖다가 분리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건 뭐다? 이 주된 행정행위에 있어서 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으로 가가지고 뭘 가라? 그냥 부관부 전체를 갖다가 소송의 목적물로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대신에 뭐를? 나중에 요것만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분리가 중요하지 않아서 분리가 가능한 거는 독립쟁송을 할 수 있다 이건데, 요 독립쟁송에 들어갔을 때 요 위의 학설하고 요 아래 학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부담을 갖다가 처분으로 볼지 말지에 따라서 나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위의 경우에는 제 교재 보시면 부관의 종류로 나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밑에는 부관의 기능으로 나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위에서는 뭐냐면 부관을 갖다가 부담하고 부담 외의 기타 부관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 같은 경우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가고,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기타 부관이 가라.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다 기타 부관을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가라고 하지만, 요 밑에는 뭐냐면은 자,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자, 처분성이 있냐 없냐 이걸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부담 자체도 처분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부담이냐 부담이 아닌 기타 부관이냐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 부관을 떼어내서 그 부관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부관 각각의 처분성을 한번 우리가 판단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자,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뭐예요? 독립된 행정행위성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독립된 행정행위가 어떻게? 진정일부 취소 소송으로 가는 거죠. 왜? 부종성이 있다 없다? 부종성이 없으니까 진정일부 취소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독립된 행정행위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뭘 받는다? 예, 부종성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종성을 받으니까 다 같이 들어가라. 부진정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부종성의 얘기랑 독립된 행정행위의 요 내용의 관계하고 요 부종성을 지녔을 때랑 부종성을 지니지 않았을 때의 쟁송 형태만 잘 연결시키시면은 학설 이해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독립쟁송 가능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소송 요건까지 판단을 한 거고, 정신없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나서 이제 위법성 판단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뭘 한 거냐면은 소송 요건을 판단하신 거예요. 소송 요건을. 자, 이제 소송 요건 판단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본안 심리로 가야 돼요. 그렇죠. 자, 본안 심리에 가가지고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위법성 자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거는 위법성 자체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까지 판단해야 된다? 그 하자의 정도가 취소인지 무효인지도 한번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독립 취소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자의 정도를 한 번은 밝히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부관의 위법성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부종성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애초에 얘를 갖다 붙일 수 있었냐 없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애초에 걔를 갖다 붙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죠. 어제 얘기했으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기속하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어때요? 법에 요건이 있으면 효과는 일의적으로 발생해야 되니까 어떻다? 행정청의 효과 의사, 재량이 개입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청이 요건을 갖췄으면 해줘야 돼요? 조건 따라서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기속행위나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부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착을 했으면 어떻다? 안 되는데 했으니까 위법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재량행위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의사 또는 효과의사 판단력이 들어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다? 부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착할 수 있는데 부착했으면 적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내용상한계. 이제 내용상한계는 뭐냐면, 자, 여기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댔죠. 법률 우위 원칙이에요. 법률 우위 원칙.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부착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주된 행정행위를 판단한 거고, 이제부터 뭘 판단해야 한다? 부관 자체의 법률 우위를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의 허용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 우위죠. 성문법에 규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부관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을 고려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이행이 가능한지, 요걸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성문법적인 요소를 따지고 나서 뭘 따져야 된다? 일반 원칙에 위배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부관의 가장 중요한 일반 원칙은 뭐였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죠. 자,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여기서 뭘 판단하죠? 원인하고 목적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주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 부관 자체가 주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관이었는지, 그리고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지 원인과 목적을 갖다 고려한다. 근데 이게 어디서 뭘 판단한다? 이게 원래는 비례원칙에서 적합성, 필요성, 그 다음에 상당성의 원칙을 갖다 판단하는데, 요 적합성의 원칙을 판단하는데 이미
부당 결부금지 원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만 하면 된다? 필요성의 원칙과 상당성의 원칙을 갖다가 분석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상당성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부관을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정청, 공익이 올라가죠. 자, 생각해보세요. 주택건설 사업 승인 계획을 해주면서 주차난을 갖다 대비해가지고 주차장 설치 의무를 갖다 부과한다. 사인은 지 돈 나가니까 나쁘죠. 근데 뭔 좋아져요? 주차난이 해소되니까 공익이 좋죠. 자, 이러면 어때요? 비례 원칙상 공익이 크기 때문에 부과는 적법한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적법한 거죠. 여기서 끝이에요. 자, 근데 거꾸로 공익보다 사익이 반대인가요? 침해반대. 공익이 더 좋다. 이거는 적법한 거고. 자, 침해받는 사익이 더, 아니 뭐야, 잠깐만. 바꿔야겠다. 자, 공익보다 침해받는 사익이 더 크다. 거꾸로 공익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익이 더 크면은 이거는 적법한 거죠. 그런데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받는 사익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한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로 다시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그냥 적법하다 이러고 끝날까요? 아니다, 위법하다라고 끝날까요? 위법하다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 여기서는 위법성이 결정된 거니까 중대에서 그러니까 무효인지 하자인지가 결정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하자의 정도로 가셔서 이게 취소 사유다라는 걸 밝혀주시면 되는데, 판례 같은 경우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가 않아서 대부분 취소 사유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독립적으로 얘가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했고,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독립된 부분에 대해서 뭘 판단해보자? 위법성을 판단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 위법성을 갖다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진짜 하자가 있더라. 그리고 그 하자가 취소 사유의 정도더라.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독립적으로 떼어내서 취소할 수 있겠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속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기속재량 구별설이라는 게 있는데, 기속행위 자체는 뭐예요? 붙일 수가 없는데 붙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원래 붙일 수 없는 걸 붙였으니까 독립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판단을 해서 요 부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관을 부과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독립적으로 취소시키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이거는 기속재량 구별설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 학설 때문에 어제 좀 골치가 아팠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집에 가서 책을 이것저것 뒤져봤어요. 교수님들 책을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요 중요성 기준성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 분리 가능성설하고 100% 연결이 돼요. 왜? 저기서 말하는 분리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뭘로 판단하죠?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이 부관이 중요한지 안 한지, 이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죠? 이 부관이 이 주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니까 떼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요하다 이러면 분리가 가능해 안 해요? 안 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 학설 자체는 어떻다? 이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을 어디서 판단했다? 소송 요건에서 판단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하면 어떻다? 독립 취소가 안 된다. 그리고 중요치 않으면 어떻게? 독립 취소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자, 그런데 이 하자 기준설은 그럼 뭐냐? 요 하자 기준설. 자, 어제 이제 저한테 몇 명이 와서 이제 물어봤는데 저도 약간 좀 애매했죠. 자, 이 하자 기준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더라고. 이걸 갖다가 분리가능성설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왜? 자, 이 분리가능성설에서 중요성을 갖고 이제 뭐 판단했기 때문에 저 앞에서 다 위법성을 판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자 기준설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견해는 조금은 좀 복잡하고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까지 다툰 건 뭐예요? 자, 여기 독립 쟁송 가능성까지 다툰 거는 독립적으로 떼어내서 걔를 다툴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한 거예요. 자, 위법성 판단은 우리가 어디서 했죠?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부관의 위법성에서 판단했죠. 여기서 판단한 게 뭐예요? 여기서 판단한 게 부관의 하자예요. 자, 그러면 부관의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착할 수 없는데 부착했다던가, 내용상 뭐가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독립적인 논점이지만 시간상 한계를 어겨서 부관을 부과했다던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저건 뭐예요? 부관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된 행정행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 뭐다? 부관 자체 하자를 우리가 이게 이제 밝혀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관 자체 하자가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이 부관의 위법성을 밝혀줬으면 우리 뭐 어떻게 하자? 주된 행정행위고 나발이고 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관 자체 하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냥 하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부관만에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가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결론은 이거 하나예요. 나중에 부관의 문제가 나왔다 할 때 앞에서 만약에 내가 분리 가능성설을 취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뒤에서 뭘 취하셔야 된다? 중요성 기준설로 가시란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거하고 요 학설, 요것만 라인을 꼭 맞추시고 요 위에 있는 학설하고 요 중요성 기준성설을 갖다 맞추시던가, 분리 가능성설하고 나머지 요 두 개의 학설, 요 기속재량 구별설하고 하자 기준설을 갖다가 절대로 매칭시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분리 가능성설을 취했으면 여기서는 중요성 기준성설만 취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중요성 기준성설로 취하겠다 하면 반드시 저 앞에서 분리 가능성설을 취해라. 요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학설은 갖다 왔다 갔다 하셔도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 판례는 어때요? 법을 좋아하죠. 자, 얘는 독립된 행정행위죠. 독립된 행정행위니까 부종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독립된 행정행위니까 그냥 없애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립해서 다툴 수도 있고 독립해서 취소할 수도 있다. 부담에 대해서는 부담만의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긍정했죠, 판례가. 그러니까 부담은 없앨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부담 외의 경우는 어떠냐? 자, 부담 외의 경우에 판례는 어떻게 했죠? 부관부 전체를 다투라. 아니면 조건 개정을 하고 그게 거부당하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가라. 저게 독립 쟁송 가능성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쟤랑 얘랑 매칭을 시켜야 돼요. 부담은 매칭이 됐죠. 자, 기타 부관 같은 경우 볼게요. 부담 외의 거. 자, 부담 외의 거는 어때요? 부관부 전체를 갖다 다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례에 의하면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소송물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들어온 다음에 판례는 이제 와서 뭘 판단하는 거죠? 자, 이제 소송물을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이제 뭘 보자? 요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제 한번 봐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판단하니까 뭐다? 한꺼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네 말대로 소송물은 다 같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뭘 해보자? 네 말대로 얘를 갖다 떼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자 이 얘기예요. 자, 그걸 갖다 판례는 어떻게 본다? 중요한지 안 한지를 갖다 보고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가져와서 얘가 얘한테 있어서 주된 수익적 행정행위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중요하네. 그럼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붙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를 날려버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중요 부분이 아니면 얘만의 취소가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요걸 갖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각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절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기타 부관의 경우는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분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요것만 취소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랑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판례는 이런 형식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고가 만약에 요걸 갖다 가지고 들어왔는데 얘랑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떼어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떼어낼 수가 없다. 독립해서 취소할 수 없으니까 네 청구를 기각하겠다는 얘기고, 얘가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얘랑 얘를 갖다 떼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통째로 날려버려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관은 항상 답안지 나오면 그냥 박아버리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부관했을 때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거 지금 공개 특강으로 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부관은 꼭 한번 정리하시고 가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